16강은 2차 부등식이죠. 자,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이죠. 자, 아래로 부르게요, 지금. 자,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자, 알파, 그죠? 베타, 이렇게 뒀을 때. 자, 요 2차 함수가 0보다 큰 범위는 언제 0보다 크냐면요.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런 범위에서 0보다 커요. 그쵸? 여기.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적고, 자,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범위로 우리가 답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0보다 적을 때는 요 범위겠죠. 요 범위에서 0보다 적은 거니까 요 때는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의외로 간단하네요. 그래프로 자, 설명하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자, 요거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그죠? 판별식 따질 필요도 없어요. 자,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왜냐면 지금 바로 인수분해 해보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5하고 7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어요. 요 점은 얼마죠? 마이너스 7. 요 점은 얼마가 될까요? 5가 되는 거예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찾아라 그랬으니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요 범위에서 0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x는 5보다 크거나 같은 또는 x는 자, 마이너스 7보다 적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판별식 4분의 D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인수분해가 아주 이게 쉽게 되니까 요거 판별식 따지면 뭐 1-AC 해가지고 벌써 0보다 커요. 그래서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까지 뭐 확인하지 않아도 자 쉽게 2차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 부등식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자, 0보다 클 때 범위 구하라 그랬을 때는 적은 값보다 적고 그 다음에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적은 범위로 구하라 그랬을 때는 그래프 그려놓고 사이값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건너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의 융합 문제죠. 자, 집합 A와 집합 B 공통되는 원소 중에서 정수인 것을 몇 개냐? 정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1차 부등식 보이고 있죠? 자, 1차 부등식부터 풀겠습니다. 자, A는 자, 2x가 1보다 크다 해서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요거 다 되네요. 요렇게 우리가 1차 부등식 해결할 수 있고 요 2차 부등식 나왔네요. 판별식 따지지 않더라도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아하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 그죠?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4하고 1 쓰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답을 여기서 x는 마이너스라고 4 사이 그래프를 이렇게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순식간에 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0보다 적은 범위 요 범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공통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공통범위 찾아볼까요? 2분의 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통되는 데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공통 범위는 2분의 1과 4 이런 사이가 되는데요. 자, 정수인 건 뭐뭐 있을까요? 1이 있고 2도 있고 3이 있고 그래서 3개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두 번째 문제 해결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건너갑니다. 자, 2차 부등식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살펴봤죠?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또는 판별식이 0하고 같을 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적거나 자, 0하고 같을 때는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푸는 방법 똑같아요. 자, 두 가지 경우 똑같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요게 지금 2차 부등식 나와 있죠? 판별식 슬쩍 알아보니까 자, 4-6이 돼가지고 0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적은 경우구나. 무슨 제곱꼴로 바꾸라고요?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서 문제 해결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바꿔볼까요? 2배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죠. x-1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x제곱 여기 보이고 2배 이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서 이건 다시 쓰면 200x-1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되는군요. 이렇게 되네요. 자, 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는 같거든요. 거기다 1을 더하니까 이건 뭐 더더욱 양이죠. 이 부등식 항상 성립되네요. 그래서 x에다 어떤 실수값을 집어넣더라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되네요. 그래서 답은 x는 모든 실수값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꼭지점이 지금 1,1이잖아요. 그러니까 1,1 아래로 볼록으로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요 2차 함수 한번 보니까 항상량이에요. 그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그래서 x는 모든 실수값이다. 어떻게 풀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적고 또 판별식이 0보다 같을 때 이런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한다. 염두에 두시고요. 칠판 지우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계속 건너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보니까 판별식을 따져보니까 1-4 해서 0보다 적은 경우예요. 자, 그럴 때는 완전 제곱식을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항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 여기 보이고 2배 이거 해주면 이거 보이고요. 4분의 1을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적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죠.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것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 나왔죠. 거기다 4분의 3을 더하니까 이거 뭐 당연히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x의 모든 실수값을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되기 때문에 답이 역시 x는 모든 실수값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래프로 아래로 볼록인데 자, 꼭지점이 2분의 1,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아까 설명 똑같죠? 자, 보세요. x에도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또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이것도 판별식 따져보니까 1-4 이래서 이거 0보다 적은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죠?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바꿉니다.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그죠?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이게 0보다 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몇 분의 3? 4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0보다 적은 거죠. 근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나왔죠. 거기다 4분의 3을 더하면 이건 항상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구할 수가 없어요. 해가 없는 거죠. 이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것은 항상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는 없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아니면 그래프로 아까처럼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되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y좌표가 4분의 3 이런 이차함수가 돼요. 자, 0보다 적은 값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항상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는 없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적은 경우 문제 3개를 살펴봤는데 이제 이어서 우리가 판별식이 0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속에서 자, 이어서 첫 번째 거 이어서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을 풀어라 하고 나왔습니다. 자, 판별식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4분의 d 알아보니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짝수이기 때문에 9-9 0하고 같네요. 판별식
0하고 같거나 0보다 적을 때는 완전 제곱식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금방 바꿔지네요. 그래서 x-3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x3만 제하고는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네요. 3을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되기 때문에 0이 0보다 크다는 모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답은 x3을 제외한 모든 실수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답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요게 3이죠? 3,0가 되는 꼭점이 돼서 요게 3이 되거든요. 3,0가 꼭점이 돼가지고요. 보면은 항상 양이에요. 3일 때면 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족되는 x값은 이렇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또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칠판을 지우고 또 건너가 볼까요? 자, 역시 판별식 4분의 d 알아보니까 요거는 4-4가 돼가지고 제로인 경우네요. 어떻게 바꾸라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꼴로.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것이 0보다 적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배에 요게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돼요. 자, x의 제곱 여기 보이고 2배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이거 나오겠고 자, 4분의 1에다 4배한 걸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뭐 아주 쉽게 4배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가기 때문에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해가 없다.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거는 0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자, 0보다 적다는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구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해는 없다가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래프로 보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양 아니면 0이에요. 그래서 0보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하는 x를 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그래프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적은 경우 0하고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개로 갈라서 2차 부등식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응용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럴 때 요 값을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판별식 슬쩍 알아보니까 4분의 d고요. 1 플러스 4가 돼가지고 0보다 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볼 거 없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요점 찾는 거는 근해 공식으로 찾으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x는 근해 공식으로 그렇죠? 자 보세요. a분의 1 쓰남 하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렇죠? 자 1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즉 자, 이 0보다 적은 범위를 우리가 구해 보면 어디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그쵸?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요런 사이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치워졌네요. 요렇게 범위가 나왔다는 그런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래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알파 베타는 이제 근해 공식으로 한번 쉽게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알파고 요게 이제 베타라는 걸 우리가 인지했으니까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은 알파 베타 통분했습니다.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곱셈 공식으로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이 알파 베타 이 값 이 값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냥 여기서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요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자, 2차 방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의 합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집어넣고 그냥 답 내면 되죠. 자,
자, 알파 값, 베타 값 따로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4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8이 되는군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답은 마이너스 3이다 하고 쉽게 답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근각예수의 한계 2차 부등식하고 같이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뭐 2차 부등식 풀 줄만 알면 이 문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또 건너가 보죠. 자,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죠. 생활 속 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문장이 기네요. 자, 어떤 약이 어른에 대한 적정 투여량이 정해져 있을 때 어린이의 적정 투여량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네요. 어린아이가 A다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어른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적정 투여량을 각각 CD라 이렇게 뒀네요. 근데 이제 X 방식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Y 방식은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이 되어 있을 때 방식 X에 의한 어린이의 적정 투여량, 이것이 방식 Y에 의한 어린이의 적정 투여량 이상이 되는 나이는 언제냐 그랬습니다. 이거 이상이 되는 나이가 언제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우린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2분의, 그렇죠?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8d, 이것이 요거 이상이 된다 그랬어요. 이상. 여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등호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얼마가 될까요? a, 그 다음에 a-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이상이 되는 거죠. 요 d를 이제 뺐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죠. 이 d라는 것은 어른의 적정 투여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의 적정 투여량이라는 것은 양수잖아요. 절대 0이거나 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될까요?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가 되네요. 자, 이게 분모 6이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6을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었거든요. 그러면 6을 곱하면 여기는 3a-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 그 다음에 a-1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이거는 9a죠. 그 다음에 3, 8이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제곱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 위로 올릴까요? a제곱에,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은요 마이너스 10a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24가 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a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 4 판별식 0보다 큰 경우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아주 간단하게 돼요.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그냥 벌써 사이값이라는 거 다 낼 수 있지 않습니까? 6하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A라는 게 뭐예요? 어린이의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4세, 다시 얘기하면 4세부터 4세,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자, 4세, 그 다음에 6세, 4세부터 6세까지 이렇게 답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D는 말이죠, 어른의 적정 투여량인데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지워지면서 별 의미 없이 이 문제에서 뭐 이렇게 크게 키를 좌우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그냥 2차 부등식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 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가 의외로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면 풀이법이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읽고 여러분이 침착하게만 풀면 시간을 단축해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챕터를 전부 종합 정리하면서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적거나, 그죠? 자, 0하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래프 그려서 쉽게 해결했고요. 0보다, 자, 이와 같이, 자, 그려놓으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0보다 크다 그러면 요보다 적고 요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요 사이 범위로 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경계가 들어가면 경계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0보다 적은 경우나 판별식이 0하고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바꿔라?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날 배운 거 항상 복습 철저히 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하리라고 보고 자, 하루하루 그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오늘이 힘들더라도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마치고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 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그 다음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